연말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여행이든 관광이든 잘 안 다녔던 지성 히키코모리라서 슬슬 쿨타임이 차기도 했고, 마침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요즘에 본가에 다녀온다고 하길래 야야 그럴 거면 나도 갈래 하면서 껴서 다녀왔습니다. 간 곳은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시라는 곳인데 확실히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곳이에요. 저도 친구 고향이 아니었다면 아마 갈 일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숙소 예약하고 그 다음에 신칸센 예약을 들어갔는데 단돈 14만원, 편도가 일본 기준 빅맥 35개가 그 돈 C가 나올 정도죠.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제대로 놀고 오자 생각하고 영상 작업 때문에 밤새고 여행날에 신칸센을 타러 갔습니다. 게다가 연말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여유롭게 행동하시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 칸짜리 와이파이로 연결된 영상을 보는 느낌이야. 아, 지유세키 데스까? 쪼또 맞대 쿠다사이. 아, 가코니시마시타. 도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유의 친절함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 그래도 친절하시니까 하고 기차를 타면 기차가 불친절해요. 가끔 가다가 일본이 한국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차도 그래요. KTX 10년도 굴리면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 아무튼 대충 제가 가던 루트가 서북쪽으로 3시간 20분 동안 이동한 루트였는데 확실히 밖을 보니까 내가 여행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분명히 도쿄에서는 조금 우중충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화창해졌다가 고맙다가 다시 맑아지고 잠시 한눈 팔고 나면 날씨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날씨가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건지 절대반 지역세로 원정대를 맞는지 헷갈리더라. 그리고 도착하니까 다른 지역 왔다는 거 확실히 알겠더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그치길래 아 다행이다 싶어서 첫 번째 목적지인 라멘집에 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본 몇 대 라멘집이라고는 하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멘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의 짜장면이나 국밥을 섞어놓은 아저씨 음식으로 유명한지라 보통 회전율이 좋은 편이에요. 국밥을 인증샷 찍고 눈으로 감상하고 수다 떨고 인스타 게시물에 올리진 않을 거 아니야. 샵 돼지머리, 샵 다대기, 샵 당면 순대는 죄악 이러면서. 게다가 시간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었기 때문에 뭐 금방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거의 2시 반쯤에 갔는데 아직도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엄청 길진 않길래 뭐 이 정도면 금방 들어가겠네, 기다리지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제 앞에 커플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계셨거든요. 분명히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들어갈 때쯤 되니까 성기훈이 추리닝 입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화면에서 얼음 하는데 입이 되더라고. 나도 지금 하고 있거든. 게다가 비까지 와서 2시간 가까이 찬바람 맞으면서 기다리니까 가게에 들어갈 때쯤에는 몰골이 어지 형제들로 변하게 돼요. 라면 손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렇게 가게를 들어가니까 직원분께서 에피타이저로 주스 한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시길래 아, 맛이 당 떨어지는데 잘 됐다 하면서 마셨는데 매워. 생강 주스더라.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사실 라면에 넣어 먹는 건가? 제가 분명 매운 라면을 시켰거든요. 라면보다 이게 맵더라고. 물론 생강 주스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리뷰 찾아보니까 분명히 유자 주스라고 했다고. 그리고 생긴 거 봐. 이게 어딜 봐서 생강이야. 날 속인 거니? 그렇게 이제 입에 쓴만 머금은 채로 기다리니까 대망의 라면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다른 라면집이랑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 빨간색 다대기 같은 건데 찾아보니까 여기 지역 특산물이 새우를 갈아서 양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국물을 한 입 먹었을 때 돼지 육수랑 새우향이 어우러져서 오, 감칠맛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맛이 내가 왔다 하면서 혀를 강타하는데 바로 짠맛이에요. 일본 음식은 다 짜고 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일본 음식이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얘는 좀 격이 달라요. 방금 새우가 감칠맛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새우가 감칠맛이 아니라 맛의 진리의 문을 열고 그 대가로 짠맛을 배로 가지고 왔어요. 무슨? 그런데 이게 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 입맛은 아니었어. 오답이다 연금술사 였다고. 국물을 건드릴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건더기만 먹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삼투압 현상으로 말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약한 숙소에서 짐 풀고 갔어요. 가끔 마라탕 먹으러 중국 가고 라면 먹으러 일본 간다는 부자들 드립 있잖아요. 네, 그거 해봤습니다. 여행은 꼭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가세요. 첫날 여행 끝!
빅맥 30개 값을 내고 신칸센을 타 가나자라는 곳에 도착한 성노창. 그러나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던 일정에 금방 방전해버리게 되고 하루 일정을 끝내버리게 되는데 그는 아직까지 알지 못했다. 가나자가 어떤 곳인지를. 가나자 여행 2편. 숙소에 돌아서 자고 일어났더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대충 새벽이겠는데 이때 하루를 싹 돌아봤죠. 왕복 30만원 차비 쓰고 2박 3일의 여행 계획 중 하루를 라멘 하나로 떼어버린 내 모습을. 그러니까 딱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 난 왜 사는 거야? 그래도 아직 이틀이나 남았잖아. 나는 원형식 사고를 하고 열심히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비가 옵니다. 게다가 어제는 비라는 친구가 인프피라서 소심하게 나 그 비라는 친구인데 안녕? 하는 느낌으로 내리다 말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도 혼자 오시기는 부끄러우셨나봐. 바람이랑 어디서 놀던 친구랑 같이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인프피 비라는 친구가 본인도 신나서 옆에서 거들어요. 나가자마자 우산 반으로 접어버리더라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방에서 쉴까? 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왕복 기차비가 생각나게 되죠. 또 친구가 자기 고향이라고 하루 가이드도 해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안 나가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나가려고 문을 였는데 이번에는 번개라는 친구도 데려왔네.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하면서 시계까지 푸시더라고. 뭐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는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서 친구를 만나서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날 불러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가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 괜찮아 일상이야 하면서 태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뉴스 기사를 하나 쓱 보여줬는데 기사 내용이 올해 일본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지역 가나자와 177일로 1위, 겨울철 전체 일조량은 평균 100시간 정도. 이때 감이 오게 되죠.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뭐 어쩝니까, 일단 왔는데. 뭐 또다시 이래저래 해서 가이드를 하기로 한 친구가 이끄는 대로 히가시차에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에도 시대부터 연애와 유흥을 위한 전통적인 장소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만화에서나 보던 옛날 일본 거리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비가 안 그쳤다는 거. 저번주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많이これ一体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루토의 비마을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분위기도 우중충한 게 어디서 페인이라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고 뭐고 일단 비부터 피하자 하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식당이나 카페 가서 얘기 좀 하다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친구한테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 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녹차가 유명하대요. 너네도? 제가 1년간 만난 일본 애들 공통점이 지방에서 온 애들은 자기 지역은 녹차가 유명하대. 물론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데 1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의구심이 들어. 뭐지? 아니 말만 들으면 에티오피아가 커피 키우는 수준으로 녹차 농장 있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어. 뭐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화과자랑 녹차를 시켜서 먹어주고 비가 그치자마자 샤샤샥 해서 여러 스팟으로 옮겨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사진을 보는데 분명히 좋은 기분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날씨 때문에 세상 우울해 보이더라고. 아니 사진이 전부 다 미세먼지 필터가 적용된다니까? 난 분명히 혼자 경치를 감상하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홀로 살아남은 화려한 사진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사진만 이러면 상관없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진짜 영화 같더라고.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다음 목적지가 신사였는데 앞에 있는 노점사들이 다 문이 닫혀있더라고. 물론 이거는 상관없죠. 회색 필터를 씌우니까 공포영화에서 뭔가 나오기 직전에 연출이 완성이 돼요. 완전 실사판 학교 괴담이었다고. 그리고 신사에는 미쿠지라고 해서 운세를 점치는 종이가 있는데 하나 뽑아보자 싶어서 친구하고 같이 뽑았는데 너무 애매하게 나온 거야.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너희가 괜찮거든? 그런데 좀 조심하는 게 좋아 보여. 이딴 운세였다고. 뭔데? 이게 무슨 뜻인데? 똑바로 말해! 또 그 와중에 종이가 찢어졌네? 만약에 평소였다면 별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앞에서 말한 상황들이 겹치니까 영화 클리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진짜로 뭐가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것저것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왔습니다. 여행 총평을 하자면 놀랍게도 전 꽤 만족했어요. 날씨가 조금 쉽지 않은 것만 빼면 음식 맛있고 에도시대 일본 건물이랑 현대빌딩이랑 공존하는 모습도 좋았어요. 또 마지막 날은 날씨가 좋았어서 이런 것들 제대로 보고 오는 맛도 있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조금 유니크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럼 추천해드립니다. 일기예보는 거기 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비 올 거거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대생분들이 한국이라고 하니까 컵라면 하나 주면서 이게 일본의 문화예요. 어차피 남는 거라 괜찮아요 하면서 주시길래 조금 감동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근처 편의점 가니까 같은 종류 컵라면 팔고 있더라고. 6개 이상 사시면 할인해드립니다 하면서. 그분들 5명이었어요. 아, 진짜 남는 거였구나. 그랬구나. 그래.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야자를 해봤을 거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상당수가 저랑 동년배 혹은 형님 누님 세대인지라 야자가 뭔가요? 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만의 특별한 야자 기믹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야자 감독의 감독! 보통 야자를 하면 세네반당 한 명씩 감독 선생님이 붙어서 공부를 하고 있나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죠. 제가 나온 학교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 하나의 크랙이 있었는데 바로 총감독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누구냐? 바로 교장 선생님이. 교장이 뭐가 쉬워서 그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요 하겠죠? 몰라! 우리는 그랬어! 그렇다고 이 교장 선생님이 정말 어쩌다 한번 온 것도 아니야. 거의 매일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되면 학교에 교장 전역 사택에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보통 특정한 곳에 자주 오가면 아주 제 집처럼 드나드는구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집이었던 거임. 아니 교장까지 됐으면 밖에 나가서 좀 놀아요. 시끄러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봐 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뭐 긴장하면서 자습을 했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 앞에는 이미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눈에 띄는 행동을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도는데 하나하나 사륜안을 켜고 다 모시는 건 아닌지라 비유를 하자면 공포게임 중간중간 나오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 어차피 지금 당장은 나한테 뭘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보면 움찔! 하긴 해도 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를 감독하는 선생님들. 사실상 교장 선생님 순찰의 목적이지 싶어요.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저희 쪽 야자 감독 하시는 선생님분 중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 선생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항상 같은 루틴으로 감독을 하세요.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1. 우선 반을 돌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2. 책상 하나를 빼와서 복도에 둡니다. 3. 가지고 온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4. 엎드려 잡니다. 항상 이 루틴을 고수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공포게임을 예시로 든 김에 또 공포게임에 비유를 하자면 공략집을 보고 펜터를 파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번에서 걸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는 선생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허허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하면서 깨우시는데 주무시던 선생님이 복도 전체에서 다들 이렇게 네!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야.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새벽까지 책을 보던 세종대왕님이 집변전에 갔더니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신숙주라는 학자가 연구하다 잠이 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은 이를 기특해하면서 자신의 골룡포를 덮어주었고 다음날 일어난 신숙주가 감동하며 울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말한 관점은 제3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본인이면 저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분명히 미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 피곤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도 일하는데 좀 그렇다. 하급자들 입장에서 이게 더 무서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 저 영혼 나가 있는 저 선생님 모습이. 그날 저희 숨어서 오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분명히 웃겨 죽겠는 상황인데 없이 웃었다가 괜히 우리한테 불똥 튈까 무서웠거든. 그래서 우리도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보이면 칠 반 지울까요? 하고 다시 선생님이 보이면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현금판으로 칠 할까요? 하면서 이게 공포게임이지. 고등학교 때 보통 뭐하고 노셨나요? PC방? 노래방? 평범하네요. 저희는요? 곤충채집 1편.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시내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생각보다 꽤 구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가 PC방이나 분식집이 아니라 500m 거리에 있는 민물매운탕집이야. 또 뭐 한다. 그럼 학교 주위에는 뭐 있었는데요? 돈! 밭! 마을회관! 뭐 더 필요해? 물론 좋죠. 맑은 공기와 환경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효율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학교의 위치는 기존의 토착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바로 벌레들. 에이씨 우리가 원래 토착민인데 인간이 불법 정글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느냐,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시골은 7시만 돼도 깜깜해지는 게 디폴트인데 고등학교는 항상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그들만의 홍대 클럽이 됩니다. 주인장 샷다 내려. 야야 웨이터야 오늘 물 줬냐? 아 형님 얘네들 오늘 오후에 체육해서 죽입니다 아주. 이렇게 된다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곤충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게다가 비라도 오는 날에는 얘네들이 웨이팅까지 하는 것도 보여요. 저기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뭐 이 친구들이 항상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저희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걸 가르쳐 주느냐? 어렸을 때 선풍기에 어른들이 손 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진 않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수풍뎅이 하나가 이런 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갑자기 날아와서 선풍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장수풍뎅이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풍기에 손을 넣으면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버기 마냥 분리될 수 있다는 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닭고기 부위별로 토막낸 것처럼 나눠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장수풍뎅이쯤 되면 일반 벌레들처럼 쉽게 죽진 않는구나. 지금까지 제가 직접 들었던 소리 중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슨 소울에서 들었던 소리를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들리냐고. 저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녁에 먹은 돈가스 2장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더라고. 그리고 야자 끝나고 집에 가니까 가족이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거 먹으라고 건네주시는데 도저히 손이 안 가더라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장수풍뎅이가 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 그때 선풍기 밑에 있던 친구는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흑화한 인간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사건은 장수풍뎅이 오체본시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곤충채집 2편. 이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한동안 사건 현장에 잘 안 갔어요. 괜히 갔다가 그날 밥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우연히 그 반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 여러 명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를 하나 하고 싶어서 봤더니 잡았던 곤충으로 박제를 만들고 있더라고. 죽여줘. 저번 주에는 소우였는데 이번에는 아울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면서 옆에서 봤는데 무슨 지우개하고 샤프심으로 만들고 있더라고. 문방구에서 저런 용도로 판 게 아니고 부모님도 저렇게 쓰라고 돈을 주신 게 아닐 텐데. 뭐 아무튼 완성품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럴듯하더라고. 물론 제가 진짜 박제를 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 보였던 걸 수도 있는데 뭐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칠판 위에 전시를 합니다. 당연히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놔요? 라고 하실 텐데 뭐 저도 모르죠. 샤프심이랑 지우개로 박제 만드는 것부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다른 애들인데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당연히 금방 정상을 당할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봐. 어느 선생님이 좋아하겠어. 자기 수업을 수학에서 순식간에 벌레술사의 중급닌자 시험으로 바꿔버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매일 컬렉션이 늘어나요. 그리고 추가된 애들도 처음엔 잠자리, 무당벌레 같은 좀 잡기 쉬운 애들이었는데 갈수록 장수풍뎅이, 사마귀 같은 애들을 진화를 합니다. 얘네는 무슨 디지바이스라도 있나봐. 아니 이 반은 무슨 선택받은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 포켓몬 마스터거나 아니지 하는 거 보면 디지몬 카이저에 더 가깝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정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나 봤는데 집단관계라는 말 있죠. 이게 맞는 말 같더라고. 조커 너 이거 보면 한수 접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잡냐고 봤더니 장수말벌이라네? 야야 사체로 잡아! 이거를 못 잡으면 다음은 없어. 니들 생명쪽부터 잡아. 못 잡으면 당연히 다음은 없겠지. 그거 못 잡으면 죽을 테니까 쟤한테 쏘이면 죽어. 당황스럽다 못해 무섭더라고. 이 인체의 신비 아니 충체의 신비의 결말이. 그리고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갑자기 전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선생님이 보고 화내면서 전부 다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럼 그렇지 드디어 정상화 당했구나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 선생님 이걸로는 진정이 안 됐나봐. 표적을 옮겨요. 내가 창가에 책 올려놓지 말랬지! 창가에 있던 책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여기 4층인데 서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1분 뒤에 문을 열고 학생분야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책 집어던진 새끼 누구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이때 손들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 실제로 수업시간에 졸고 있으면 꿀밤으로 체험판 주마등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이번엔 본인이랑 같은 선생님이네? 야씨 이걸 어떻게 참아. 나루토는 5개급 매치업인데.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제가 던졌습니다 선생님. 조심 좀 하시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끝이 나요. 우리는 UFC를 기대했는데 WWE였어. 그래서 노잼 이러고 있는데 학생부자 선생님이 나오고 나서 아까 쪼갠 놈 다 나와. UFC였구나. 얼마 전에 유튜브 공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1년간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일본 전체를 구석구석은 아니고
신석기 정도 보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기공여행 1편. 첫 번째로 간 곳은 이제 히다후루카라는 곳인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거기가 어디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지라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영화 너의 이름은 작품에 나오는 이토모리 마을의 실제 모티브가 되는 지역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알겠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 한 명 바로 요거 도라에몽 역할이랑 히다후루카 바로 옆에 타카야마라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차표는 버스로 7시간 정도,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씩 5시간 버스 탄 적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반쯤 갔을 때 휴게소에서 같이 온 친구는 화장실 다녀온다고 해서 나가고 저는 잠이나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아 왜? 야 여기가 이토모리 호수인데? 야 지도 켜봐. 아 뭐 개소리야.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께서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여러 마을의 모습을 참고하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혼합해서 만든 게 이토모리 마을이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스와호수가 그런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일 테지만 아무래도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앞에서 떠먹여주니까 결론만 말하면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찜찜하더라고. 뭐랄까 고기 잡는 법을 알고 싶었는데 고기를 잡아준 느낌이랄까? 기쁘다! 보다는 아니 도쿄에서 버스 타고 가는 길을 보이는 걸 걔는 왜 생고생을 한 거임?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런 저의 불평을 신이 들었나봐 바로 여행을 하드모드로 바꿔줍니다. 분명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더라고. 순간 아렌델 왕국 온 줄 알았잖아. 올라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이 지역만 눈이 온 건 아닐까? 제발 히다에는 눈이 그쳤으면 하면서 빌었는데 갈수록 운빨이 거세지더라고. 그렇게 1시가 조금 넘어서 히다 옆 도시 타카야마에 도착을 해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화에서 타키가 이토모리 마을의 단서를 찾았던 라멘 가게를 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영화 팬들을 위한 요소도 있다길래 기대를 좀 하고 갔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밖에 장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됐어. 라면 안 먹어도 돼. 사실 별로 안 먹고 싶었어. 다른 가게도 문을 다 닫았더라고. 우리가 왜 굶어야 되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좀 돌아다니다가 약간 노포 느낌 가게 딱 하나가 문을 열었길래 친구랑 야 저기라도 가자 하면서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이게 장사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쇠약 스킬 3번 정도 걸리신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바로 나가고 싶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야끼소바 하나, 오코노미야끼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네 야끼소바 하나, 오코노미야끼 하나 금방 해드릴게요 하는데 불안하더라고. 괜히 이거 금방 만드시다가 금방 다른 데 가실까봐 하고 또 주방을 가시는 중에 그 와중에 다리를 저시고 하면서 기침을 하시는데 그냥 죄송해지더라고. 숙연해져. 또 그 와중에 음식을 내주시는데 주문한 것보다 덜 내주셨어. 그래도 도저히 저기 할머니 저희 음식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우리 오코노미야끼도 시키지 않았나? 하고 소곤거렸는데 할머니께서 오코노미야끼도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다시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데 너무 미안해. 죄송스러워. 이번엔 세약에다 탈진까지 걸렸어. 그래도 어찌저찌 주문한 음식을 다 받고 이제 할머니를 보는데 가게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 물론 일본이면 이상할 게 없어요. 실제로 일본에는 가게 내에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저 쇠약에 탈진까지 걸린 할머니니까 문제라는 거야. 이번엔 버섯까지 밟으셨네? 음식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와서 이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리츠아시 끝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갔는데 이거는 또 방금 마감했다고 하네. 이러다 보니까 첫날 여행에 와서 노포에서 밥 먹은 게 나인 상태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못 7시간 버스를 타고 현실 이토모리 마을인 히다후루카에 간 친구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눈폭탄과 가게의 절전 모드로 첫날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데 기공여행 2편. 그렇게 첫날은 편의점에서 맥주랑 조전부리 사가지고 숙소에 돌아와서 조금 쓸쓸하게 한잔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일본 여행에서 꼭 하는 게 편의점 턴이니까 괜찮은 거 아님? 하는 사람 그래 당신 같은 사람들 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 일본에서 거의 1년 살았어요. 이미 일본 여행하면 편의점에서 이건 꼭 사 먹어보셔야 합니다 하는 건 다 먹어봤다고. 그리고 같이 가는 일본 애야.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오카상 오토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날 친구의 엉망 섞인 눈 외면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아무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 가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메인다우 오픈. 눈이 더 왔네?
어우. 그러다 다행히 어제 꼬라지 본 친구가 렌터카를 보였더라고. 아마도 이 따라가면 여행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나봐. 그래서 전날보다 쾌적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아리가또 겐토. 우선 첫 번째로는 영화에서 미츠아가 많이 하던 실공예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서 아니 내가 지금 저 실뜨기에 돈을 저만큼 써야 해? 하다가 여행의 패시브 우리가 또 언제 여기 와보겠어 가 발동이 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실드를 순서에 맞게 감아가면서 만들면 밑에 이런 식으로 끈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어요. 해보니까 확실히 새롭다는 느낌도 들고 진짜 영화 같은 느낌 나고 좋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어지러워요. 특히 저 금색 줄이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3번 금줄, 4번 금줄이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색깔 있는 줄을 감고 한 번은 3번 금줄, 그 다음엔 4번 금줄을 감는 식으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선생님은 내가 실수하면 귀신같이 지적을 해. 이번에는 4번 금줄 차례인데 하면서 내 눈에 그냥 똑같이 생긴 애들인데 이러는 거 보면 아주머니 둘 중 하나야. 자기 나를 개안하셨거나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시거나. 그리고 나를 보면서 30분 동안 했으면 이제 눈치챌만도 할 텐데 이때 내가 여행한 곳이 일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내가 하던 거 보면 만약 미국에서 이랬다면 탄식 대신에 다르게 날았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진짜 과장점에서 하나하나가 핑크 덤벨을 든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만들고 나서 손목이 저려와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걸 메이라 미츠하는 뭐지? 하면서도 타키는 미츠한테 깝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볼 때 전완근에 핏줄 솟아있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라면 가게 전날 퇴짜 맞아서 간데 가서 라면을 시켜서 먹어줬는데 뭐 그냥 맛있어요. 그냥 시골에 괜찮은 맛집 정도. 대신에 가면 이렇게 또 영화 팬들을 위해서 미츠아와 타키의 일기장이라는 컨셉으로 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도 글을 남길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저는 여기에 한글 패치 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에 나왔던 신사들을 가려고 움직였는데 한국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눈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만 살았던지라 어떤 거냐면 아스팔트에 물이 뿜어져 나오더라고. 또 몇 개는 고장났는지 물줄기가 거세게 나온 애들도 있더라고. 뭐랄까 비유를 하자면 꼬부기 소방대원들 사이에 있는 거부광 느낌이랄까? 그런데 거부광이 0점을 잘못 잡았어. 바닥이 아니라 내 신발을 적시고 있더라고. 거부광 친구의 목적은 도로가 아니었구나. 분명히 겨울인데 밑에 상황은 여름 장마철 축축 에디션이 돼버렸어요. 발에서 동상 걸리면 그만이야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 이러니까 별 생각이 나들더라. 난 분명히 타키하고 미차 체험을 하려고 왔는데 무슨 빙하에서 살아남기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는 말 못해. 이 여행 내가 가자 했으니까. 여기서 불만 얘기하는 순간 내 인간관계 하나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높은 텐션으로 유지했어요. 야 재밌겠다 하고 신사 앞을 갔는데 네, 힘들 때 울면 365,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울면서 웃었다. 잼민이들의 사랑, 유튜버들의 밥줄과 같은 파피 플레이타임이 드디어 챕터 4가 나왔습니다. 무려 한 달 전에. 조금 더 일찍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뭐 피지 못할 사정으로 뭐 이제야 리뷰를 만듭니다. 지가 그냥 일본에서 놀다 온 거면서 핑계대는 거 봐. 크크. 파피 플레이타임 4.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10년 전 인간을 실험체로 사용해서 거대한 장난감을 만드는 실험을 하던 플레이타임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실험을 받던 장난감들이 복주를 해서 기쁨의 시간이라는 날을 정해 공장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그 당시 살아남은 공장 직원인 주인공이 다시 공장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우당탕탕 대소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왜 다시 공장에 돌아왔나요? 놀랍게도 챕터 4가 나온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번 챕터가 공포게임이란 정체성을 포기하더라도 그동안 미뤘던 스토리를 방학 숙제하듯이 풀어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말던가. 파피 플레이타임 4. 뭐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진 않다. 우선 좋았던 점을 말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더 에임스러워졌다. 그래픽이며 새로운 기믹이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조금 더 몰입하게 돼요. 또 이번 챕터의 조력자이자 최종 보스인 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그저 해달라는 애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로 와서 뛰면 딜라이트 센스 뛰어옴 이런 식으로 혼수두는 잼민이 소리만 들리는 애를 보다가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조력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흑화하는 계기랑 이유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분명히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해하게 돼요. 뭐랄까 흥미를 보는 느낌이랄까? 당한 거 생각하면
과자 하나에 8만하다. 그러면 꽤 재밌는 게임이겠네요. 좋은 점이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아쉬워. 일단 공포게임인데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루즈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이건 3 때도 그렇긴 했는데 게임의 분량을 늘리면서 퍼즐의 양도 늘어났거든요. 그게 너무 길고 지루해요. 팔이 없긴 해. 뭐 여러 가지. 발도 없긴 한데. 그냥 다 없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없음. 그럼 39185? 아니야. 아니 이경 새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죽하면 주기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까먹게 된다니까? 뭔가를 클리어했을 때 쾌감 때문에 하는 게임인데 그냥 그래서 이제 뭐함?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도 그나마 이걸 읽게 되는 게 보스전인데 보스들도 마상 하나씩 다 빠져있어요. 특히 두 번째로 나오는 양은 그냥 불쾌해. 분명 공포게임 보스이고 실패하면 제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짜증나서 도망을 쳐요. 비유하자면 명절에 찾아오는 빌런 사촌동생 같은 느낌이다. 오히려 첫 번째 보스는 야나비에서 버그로 죽은 건데 여기에 놀라고 일로와 어디 가냐? 안 오는데. 야 잠깐 없어졌는데 갑자기? 아니야 그래픽 오면 온대잖아. 야, 오잖아 오고 있어. 소리를 안 지르는데. 뭐지? 위에서 도착하나? 3, 2, 오씨 1. 이거 위에서 오는 패턴도 있어? 야 이번 점프 스퀘어 잘 만들었는데? 이랬다니까? 버그는 또 너무 많아. 어느 정도냐면 세계사 영국 같은 느낌이야. 세계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대충 얘를 찍으면 맞다 처럼 게임을 진행하다가 뭔가 막히면 또 버그야 하면 대충 맞아요.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진행이 매끄럽지 않으면 보통은 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계속 게임 탓을 하게 돼. 왜? 상습범이니까. 여기다. 뭐야?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머. 뭐야? 이거 버그야? 이것도 혹시 버그인가요? 지리는 버그. 버그야 이거? 웬만하면 한번 했던 놈이 또 사고를 칠 확률이 높으니까. 경찰들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변 전과자들부터 용의선상에 올린다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스토리.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에서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스토리 자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잖아. 1인칭이라고. 우리도 당사자잖아. 그런데 파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하지만 이건 오케이. 그래야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얘 말을 들어야 하냐고. 이 게임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한번 나갈 기회가 있었어, 이 공장에서. 그런데 그걸 파피가 막았어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게임이니까. 그래야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얘가 재앙이야. 난 분명히 얘가 시키는 대로 해줬어. 그냥 신창섭이었다고. 근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착한 애들 수십 명이 죽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제2의 신창섭인 노인은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인데도 제 정신이 피폐해져요. 근데 이런 파피가 저한테 탓을 합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를 붙잡고 그냥 다 해줬더니 책임을 전가한다고. 무슨 짓이야? 예? 에? 왜 도희를 죽였어?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뒤질래 폭발물 설치를 한 거야? 야 니가 대장이야. 네 손에 완장이 있다고.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혼자 멘탈이 나가서 도망을 가요. 이거 놔봐. 이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임마. 진짜 재앙이야. 아니 과거에 내가 재앙이네. 저런 거 케이스에서 꺼내주고 내 5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미 2시간 지나서 환불도 못하네. 진짜 육성으로 욕이 나오더라. 솔직히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제 내리에 나쁜 이미지밖에 안 박히긴 했는데 뒤질래 그래도 먼저 간 도희를 추모하면서 가로열고 내가 죽임.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최근에 귀국하고 나서 한 달간 영상 만들고 공부하고 놀고를 거의 집이나 도서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뭐랄까 피폐해진 느낌이 들어서 오랜만에 리프레시도 하고 귀한 신고도 좀 할 겸 제가 다니던 대학 친구들 좀 만나고 왔습니다. 이거저거 하고 술집을 갔는데 마침 여기서 다른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골수 외침을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형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라고? 근데 형 이력서 어디에 썼다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대화 내용을 좀 들었는데 아련하더라. 맞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 대학 동아리에 이어서 한국 대학 동아리에 가입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1학년 2학기 때 가입을 했어요.
여름방학 끝내고 이제 과 동기들을 만났는데 어떤 애가 나를 보자마자 야 머창아 내가 방학 때 대외활동하다가 어떤 동아리를 봤거든? 너 같은 놈들이 들어가면 딱인 것 같더라. 일단 처음 든 생각은 무례하네. 나한테든 동아리한테든 뭐 그래도 뭐 추천받은 김에 가보기나 하자 하고 가누모지 부스에 놀러 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찾게 되더라고. 보통은 동아리 부스라고 하면 호객을 위한 포트폴리오라거나 아니면 이제 얼굴 발람들을 배치해놓은 게 정석이었는데 여기는 갔는데 무슨 팝콘 기기하고 인형탈을 쓰고 사람들을 보고 있더라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눈에 안 띄겠냐고. 다른 데가 지역 행사라면 여기는 환상의 나라 바이브로 약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겠더라. 환상의 나라인 건 좋은데 그게 왜 학교 도서관 앞에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모집 끝나기 직전에 동아리원 중 한 명한테 문자를 보내서 수줍게 소통해요 하면서 가입 신청하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다 놀러와라 하길래 저녁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그 장소가 학교 괴담에서 나오는 국교사 스멜이 나더라고. 난 학교 이런 건물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수가 내가 들어온 동아리가 테마 동아리인가? 착각이 들 정도라니까? 심지어 안은 더 가관이야. 모임 장소로 가니까 바닥에 돗자리 펴고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 안녕하세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야. 이때 나한테 여길 추천했던 동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한테 굉장히 무례한 새구나. 그래. 그렇구나. 다행히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동아리방 있는 건물 자체를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짐을 다 옮겨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인사 정도만 하고 회식 장소로 가서 자기소개랑 동아리 왜 들어왔냐, 집이 어디냐 같은 궁금하지 않지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대화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부모님 관심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요 홍홍 하는데 여기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 같은 사람들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할 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주제로 얘기하자니 내 옆에 앉은 분이 1, 2학번이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 나이시긴 한데 그 당시 아직 최대 난제가 군대인 내 옆에 올해 예비군이 끝나고 취업 걱정하는 분이 앉았다니까? 코드가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또 그 와중에 앞자리에 계신 두 분은 딱히 재미가 없었나봐. 식사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리시더라고. 저희가 좀 바빠가. 그리고 다시 1, 2학번 형님이 나한테 저분들 다시는 안 올 것 같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걸 저한테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그리고 2차 오실 거죠? 이때 아차 싶더라고. 그래도 막상 가고 나서 친해지니까 꽤 재밌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평범한 재미가 아니라 뭐랄까 유쾌한 나라 퀴즈쇼를 보는 재미랄까. 실제로 그날 모임에 다음주 입대하는데 잠깐 놀러오신 형님이 있었거든요. 뭐야 군대 가지마 엑소가 대신 가주면 되잖아. 근데 엑소 멤버 중에 누가 대신 가주지? 야 그렇다면 네가 엑소 멤버 중에서 군대 2번 가도 좋은 멤버 골라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보고만 있으니까 재미는 있더라. 물론 내년에 저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였어도 일단 내가 아니잖아. 그리고 또 선배님 중 한 명이 오셔서 교회 다녀요? 그래서 당연히 안 다닌다 하고 대답을 했죠. 당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해야지. 여기 불교 동아리 신화인데. 그러면 도망치셨나요? 아니요 아까 엑소 보고 군대 가달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창씨야. 나랑 파피 플레이타임 같이 한. 결론 끼리끼리 논다. 다들 벚꽃은 잘 보고 계신가요? 저야 워낙 벚꽃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살았던지라 저번 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봐서 지겨워. 핵폭탄 시험을 본 오펜하이머 느낌이랄까? 대신 오펜하이머는 스크림이 하얗게 됐다면 나는 머릿속이 하얘진 느낌이야. 그 벚꽃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왜긴 왜야. 벚꽃 때문에 겪었던 뭐 같았던 썰 때문이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고등학교를 집에서 꽤 떨어져 있던 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많은 시간을 써야 했는데 이게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두 눈 똑바로 뜬 채로 무거운지와 도끼를 배출한 도시답게 다들 그게 당연한 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벚꽃이 피는 지금. 공교롭게도 경주에서 유명한 벚꽃 관광단지가 학교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길을 저를 통합니다 라는 베이컨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차들이 무슨 아지르궁 토스 당한 것만 움직이질 않아. 그래도 보통 7 to 10까지 하는 악랄한 K 고등학교 일정의 특성상 겹칠 일은 잘 없었어요. 우원재 난 파리의 시간을 사러 어림도 없지. 파리의 시간 없고 한국의 시간 먼저.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K 고등학교 토요일도 자습을 시킵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요일에는 3시에 집을 보내주는데 토요일 오후 3시 벚꽃 어질어질하다 그죠?
차가 얼마나 막히느냐. 학교에서 벚꽃단지까지 거리가 대략 5km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을 도파하는데 차로 2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송태섭도 못 들어. 사실상 우리한테 벚꽃은 장판파의 장비다.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야자 때문에 토요일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장판파의 장비 때문에 제때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처음엔 학원에서 거기 벚꽃 시즌이라 차 막히지? 괜찮아, 좀 기다려줄게. 1시간이 지나면 모창아, 너와 우리 사이에 시차가 있니? 선생님도 다른 수업 있으니까 빨리 와줄래? 2시간 지나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수학이 너머로 싸늘함이 느껴져. 더 늦다가는 내가 2번째 니나 터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나름 관광도시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통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뭐 탑니까? 버스나 택시를 타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타면 안 됐어. 실제로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외국인 2분이 버스에 타더라고. 벚꽃 봤다고 막 신나하면서. 이거 구조선이 아닌데, 흐름상 장판파 다음은 적벽대전인데, 어이 그 앞은 지옥이다. 아니 진짜 지옥이라고. 내리라고! 이러다 다 죽어. 그래도 또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있는 분들 택시 탔거든. 2시간 동안 여기서 택시 탔다고 생각해봐. 이 자리에서 기후 티켓값 날리고 한국식 백룸에 갇히는 거야. 눈물 젖은 택시비 지불해보셨습니까? 이 짓거리를 3년간 벚꽃 시즌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야 벚꽃 보러 가자 라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행여나 나한테 벚꽃 보러 가자고 하지 마세요. 할진 모르겠지만 장판파 적벽 다음에는 이릉전투요. 저번 달에 대학 친구를 만나고 갔을 때 후배가 썰을 하나 풀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소재인 것 같아서 이번엔 이거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자자, 사회초년생 대학교 신입생 받아 적어라. 형이 아주 좋은 정보 가르쳐 줄 테니까. 운전자 매너. 사건은 작년 여름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후배가 속해 있던 동아리는 리더십 트레이닝, 이른바 LT라는 것을 가기로 하고 당시 동아리의 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후배도 가기로 합니다. 일정과 장소는 순조롭게 정해졌고 숙소까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할 건 별로 없겠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렇게 순조로우면 제1항할 양식의 소재가 되지 않았겠죠. 여기서 회장 형님이 우리가 총 13명이서 가는데 나 포함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 너 포함 3명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되겠다. 누구 마음대로 누군가의 물건을 빌릴 땐 동의를 구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아니었나? 여기 북한이야? 공산주의야?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장이 아니잖아요. 왜 사회에서 국거리식 일처리를 하고 있냐고. 뭐 내가 이거 하면 참 잘했어 도장 찍어주고 모범 어린이 표창이라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회장 형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야 너만 힘들어? 당한 거지. 그렇게 시간 흘러 여행날이 됐고 얘기가 됐던 대로 이제 동아리 임원들 4명 픽업을 갔는데 안녕하세요. 얘네들이 음료수를 들고 타는데 자기 거 하나씩만 들고 타요. 무례하네. 하지만 여기서 화내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웃는 목소리로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산 거야? 네!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이야 정말 현명하네. 그런데 2 플러스 1으로 하나 사서 5개 맞출 생각은 못했나봐. 한 걸음만 더 가면 진리의 문이었는데. 시베바다 연금술사. 얘는 지금 자기 목숨이 누구한테 걸렸는지 모르나?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바지에 구명조끼 대신 차 타고 빠지는 건데 모두 잠수 준비. 뭐 편의점에서 목숨도 1 플러스 1으로 사왔어? 하지만 우리의 후배 참습니다. 4학년이니까 센빠이니까 바지에서 마신 음료수 다 토하게 해주겠다 다짐하면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그렇게 모두 행복하게 바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같이 차 타고 여행 가는 과정에선 뭐가 함께합니까? 바로 음악이 함께하죠. 그런데 여기서 뒷좌석에 타신 여성분 3명, 통칭 삼공주가 얘기합니다. 노래 좀 쳐줘요, 바꿔줘요. 조금 트렌디한 거 들으면서 가면 안 되나요? 답답하네, 그냥 나한테 분리 넘기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한 남자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차 타고 간 1시간 반 동안 대화 3마디 나눴대. 안녕하세요, 네, 예. 무슨 심심이랑 대화하는 수준이야. 필론에 있는 만지가 얘보다 말을 많이 할 것 같더라. 이때가 최고의 고비였나봐. 후배가 썰 풀고 있는데 물잔이 흔들리더라고. 그래도 여기서도 참고 그럼 너네가 노래 틀어라 하면서 핸드폰 넘겨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신나게 놀고 후배가 마지막으로 씻고 바비큐장을 갔는데 고기를 운전했던 사람들이 굽고 있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없죠. 그래서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어머! 오빠들이 다 하신 거예요? 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난 지금 엄청 꼽다. 양심 있으면 좀 봐라. 이거 보세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마시멜로 먹방으로 보답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냥 보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내가 그냥 이상한 나라에 왔구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이거보다 더한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신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실험만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무리 봐도 노래방에 세 번째 추가 시간까지 넣은 수준이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신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술가야. 마지막 실험을 진짜 다 끝났다 하는 기갓길에 내려줍니다.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던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누나, 저 토할 것 같아요. 저기 노래 좀 바꿔주세요. 이날 이후로 후배에게는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신은 죽었다. 만약에 있다면 내가 싫어요? 그래요? 사과해요 나한테! 많은 사람들한테는 봐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불후의 명작들이 하나씩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 라이온킹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유치원 할 때는 못해도 30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어릴 때 집에 라이온킹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내가 다른 비디오 놔두고 라이온킹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까 이거가 널널해졌어. 초등학교 도서관에 그리스 로마 시나 6권 마냥. 그래서 아빠가 한 번씩 비디오를 감아줬어야 됐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아니 아들아, 라이온킹은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빠 나 왕이 계승 마려워. 이 정도로 좋아하던 작품이었다. 그렇게 티몬과 푼바의 벌레 뷔페 장면을 간식으로 왕꿈틀이랑 메뚜기 튀김으로 내적 친밀감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유치원에서 연극 작품이 라이온킹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물론 연극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작품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와 센지! 그래서 또 이왕이면 얼룩말일, 나무삼 이런 거보다는 좀 내가 좋아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기에 선생님한테 열심히 로비를 했어요. 어릴 때만 가질 수 있었던 귀작 협상 카드 애교로 선생님을 매수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라이온킹 팬이라서요 좀 비중 있고 멋있는 역할 하고 싶걸랑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아유 멋창이 부탁이면 들어줘야지, 걱정 하나도 말어, 내가 최고로 멋진 역할 시켜줄게, 나이스! 그리고 로비의 결과로 스카 역을 배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온킹을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스카라는 캐릭터는 라이온킹이란 작품에서 만악의 근원입니다. 대충 행적만 봐도 부하들에게 조카 청부 살인 의뢰, 왕의 찬탈을 위해 형 살해, 그리고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 그냥 얼럭키 수양대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난 분명히 애교를 로비를 했는데 내 애교에서 수양대군이 보였나봐. 물론 나이를 먹고 나서 보면 이 스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캐릭터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나누는 기준이 착한 놈 나쁜 놈밖에 없던 당시에는 그런 걸 느끼기엔 너무 어렸죠. 어린이들한테 스카는 사실상 주적이야. 북한이라고. 나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보면서 24만 2182번 정도 소리 질렀어. 신바 전하 아니되옵니다. 스카는 역적의 상이옵니다. 이랬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한테 짜증을 부렸죠. 스카 역할하기 싫어요 하고. 그래도 최대한 선생님이 내 편의를 봐주시더라고. 그러면 어창이는 무슨 역할이 하고 싶어? 얼룩말 시켜줄까? 엑스라잖아! 싫어! 그러면 무파사? 죽잖아! 싫어! 그럼 신바 시켜줄까? 주인공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럼 하지마 이씨! 지금 생각하면 이때 내가 7살이었어서 다행이야. 좀만 나이 많았어도 무장색으로 맞을 뻔했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스카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스카 배역을 3분할을 시켜버려요.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라이온킹이라는 작품이 초반에 등장하는 무파사가 어이 스카 서작 해주니까 나 같은 사절업이요 하는 거 외에는 사실상 베지터나 손오공 마냥 신바랑 스카 둘이서 다 해먹는 작품이다 보니까 대본량이 많기도 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말이 나온 거지. 임팔라이 이런 거 한 애들은 처음에 신바 들어왔을 때 만세! 하고 신바 들어왔을 때 만세! 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런닝맨의 지석진님 같은 느낌이다. 오프닝하고 잠깐 보이다가 클로징 때 돌아오셔. 그렇게 제가 받은 배역은 후반부 스카였습니다. 와서 신바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장면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생기는데, 자, 디즈니 만화의 캐릭터가 보통 어떤 식으로 성장합니까? 말량강의 어린이 캐릭터 주인공이 빌런 때문에 역경에 빠지고 여기서 성장을 하면서 빌런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 템플릿이죠. 그런데 디즈니 만화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마지막 과정이 노랗게 짧아요. 내 역할은 그냥 애들 삥 뜨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신바 나타났을 때 근데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하고 도망가는 게 다야. 이러다 보니까 내 배역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앞에 둘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혼나? 가 되고 신바 역하는 친구도 제 원수라고 하시니까 일단 혼나주세요. 혼내는 사람도 혼나는 사람도 찝찝한 이 상황. 당시 해봤자 7살 일반인들인데
연기가 돼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선생님이 연극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신바 역할을 하는 친구한테 스카를 좀 세게 밟아서 무리감을 올리자 라는 의견을 말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나한텐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결국 연극에서 신바 역할을 하는 애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밟았는데 잘못 밟았어. 그 엉덩이 쪽에 꼬리뼈 맞으면 엄청 아픈 거 아시죠? 정확히 거기를 가격하더라고. 이때 그냥 무저항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아픈 건 둘째치고 억울하고 서럽고. 아래래 도시테 나미다가. 그런데 이게 관객들에게 엄청 호응을 불러일으켜요. 야, 쟤 누구 집 아들이야? 연기 엄청 잘하는데? 연기 아니라고! 그런데 또 부모님도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울었다 보니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야, 그렇게 울어대더니 이제 연기로도 소화시킬 수 있구나. 우리 애는 배우를 시켜야 되겠어. 빨리 도와줘. 아들 지금 학교 폭력, 아니 교원 폭력 당하고 있잖아. 장래 희망보다 이거 먼저 신경 쓰라고. 그렇게 나 혼자만 슬픈 연극이 끝나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 라이온킹 시리즈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구나 스카야, 너는 그런 느낌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래, 내 세상 사람들이 다 널 미워해도 나는 널 이해하마.